1대1 강연은 처음이라서. 근데 이러한 현상이 뭐 저만의 의지로는 되는 것 같진 않고 지한 학생분의 그런 능동성과 저의 가치 추구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이야기는 지한님 혹은 지한님 또래에 계시는 사회초년생분들 아니면 우리 프로에 입단하고 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과 제가 실제 강연에서 하는 걸 좀 믹스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표가 그냥 아예 없거나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추상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뭐 내가 베테랑이 된다, 프로에 입단한다 이런 거보다 우리가 계량화시킬 수 있는 숫자를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베테랑이 된다, 뭐 캐리가 입단한다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런 나이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한 시즌에 우리가 38경기거든요. 내가 진짜 완전한 주전, 뭐 로테이션, 부상 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뛰면 30경기? 한 시즌에. 그럼 나는 한 시즌에 30경기인데 그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최소한 내가 10시즌을 뛰어야 300경기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또 나와 이게. 그러면 최소한 150경기를 뛰어야 얘가 돼. 얘가 안 되면 얘가 안 돼.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야 TV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있다. 그럼 이게 또 나오잖아요. 한 시즌에 30경기씩 뛴다? 그러면 최소한 25세부터 내가 주전이 돼야 돼. 그냥 주전이 아니라 이 30경기 뛸 수 있는 주전. 이거를 그냥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갈 수 있는 구체화시키는 목표를 정해보면은 이러한 게 나오더라. 근데 우리 지한 학생님은 뭐 엘리트셨던 적은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되려면 K리그 입단을 해야겠죠. 우리가 막 권창훈, 막 이재성, 황의조 이런 선수 말고는 저같이 보편적인 선수는 적어도 한 2년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23살에 입단을 해야 돼. 내가 20살이다. 근데 23세에 입단을 한다. 그럼 이 입단하기 위해서 내가 또 뭘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죠? 최소한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탑3 안에 들어야 돼. 내가. 어중이 떠중인데 K리그 입단 절대 못해요. K리그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정말 알고 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나는 팀의 에이스가 돼야 되고, 팀의 에이스가 되기 전에 일단 주전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주전이다? 그럼 이제 이거 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근데 주전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 주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축구를 하려면 건강한 몸은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멘탈이 있어야지.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죠? 관광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출전시켜주는 결정권자가 감독님이죠. 감독님은 인간이죠, 그죠?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 내가 이거 한 번에 못 가니까 쪼개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근데 이건마저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야. 이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 이거 하려면 일단 보강훈련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경훈련도 해야 되고, 마사지도 해야 되고. 그럼 이것도 쪼개질 수 있어. 이거 신경훈련 하려면 내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리고 이 신경훈련도 어디를 훈련할지, 발가락을 할지, 이거 다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쪼개지는 것들, 실력으로 쪼개지는 것들, 다 세부적으로 나올 거예요. 내 하루 일과 중에 뭐 7시, 8시, 9시 시간 단위로 쪼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기 위한 오늘 할 일이 시간별로 나와요. 시간별로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살면 돼. 일주일을. 7개가 나오죠. 이거를 다시 OX, 5답 노트를 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거는 좀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5답 노트 해. 그래서 다시 한 달을 살아. 그럼 30, 이제 한 달 나오잖아요. 이거를 또 곱하기 6해. 그게 쭉 가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명확하게 나와. 내가 추상적으로, 이것도 사실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이죠.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뭐다? 내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누구는 이게 좋대, 누구는 저게 좋대 막 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흔들린다고. 그 흔들림이 너무 싫어. 너무 싫은 이유는 뭐냐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목표와 기준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짜면은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팁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에 뭘 하고 3년 뒤에 뭘 하고 5년 뒤에 뭘 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세부적으로 짜려면 목표는 거꾸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이거 35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한 학생도 알겠죠?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의 삶은 길단 말이야. 이거 35세로 하지 말고 더 높게 가봐요. 더 높게 가보면 아마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비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나올 거예요. 우리 지한 학생이 지금 상담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그게 더 명확하거나 아니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매뉴얼을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면 추상적으로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결국에는 우리 정신력 싸움이다 마음 먹기 달렸어 이러잖아요. 야 그런 거는 있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지. 사실 그런 게 됐으면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거를 다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요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아마 먹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을 보는 나의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꿈나무 축구선수라고 해봅시다. 나는 국가대표가 될 거야. 나는 K리그 입단을 할 거야. 그러면 속으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죠. 거짓말 하지 마. 팀에서 주전다인데 그런 말들이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내 느낌이야. 근데 중요한 거, 이 느낌은요, 결코 생각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은 근대 철학 들어오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인간의 가장 큰 일본성으로 추구해왔어요. 정신이 있으면 몸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추구해왔지만 양자역학 나오고 최근 100년 뇌가 발전하면서 아니다. 이 정신은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왜 그러냐면 강한 정신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제가 지한 학생을 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이자 결과물이에요. 그 신경계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 자체를 못하고 인지 자체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신경계가 죽어있다? 그럼 우리 생각을 못하겠지.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뇌 분비계라는 게 있어요. 뇌 분비계. 내 체내에서 분비되는 계를 얘기해요. 계는 뭐냐면 시스템.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티콜 이런 게 없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세로토닌 부족해가지고 그거 복용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분비계가 잘 작동해야 이 정신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 지금 제가 축구 얘기하고 있으니까 축구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 근육계가 또 잘 작용이 돼요. 우리 내부에서는 계속 장기들이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운동이 안 된다? 근육세포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이 근육계에 혈액 공급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순환계 있어야 돼. 우리 세포들의 에너지 공급, 산소 공급해줘야 돼. 그럼 뭐 있어야 돼? 호흡기 있어요. 호흡.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거랑 별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을 해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정신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느껴지는 생각과 느낌은 결국 몸의 문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를 못했다. 경기를 못해서 자신감이 막 뚫어졌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지. 야, 그 자신감은 생각 싸움이다. 정신력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막 주입을 시키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아까 왜?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몸의 문제니까 몸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5가지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정신과에 가면은 불안장애 환자들이 많아요. 무기력증 환자들은 잘 치료가 안 되는데 불안장애 환자들은 치료가 잘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원리가 뭐냐. 불안이라는 거는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감정이 생겨서 막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 뇌과학이 밝혀낸 거죠.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는 걸 인지한 우리의 대뇌 피질, 생각하고 의식하는 건 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이성적 사고 대뇌 피질이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인지해서 불안한 감정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게 인대놀이에요. 무슨 약이냐면 심장 안정제. 어이가 없잖아. 나는 불안해서 정신과에 갔는데 주는 약이 심장약이야. 이 대뇌 피질이 이 심장이 천천히 뛰면 불안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신기한 거죠. 똑같은 거야. 내가 경기장 들어갈 때 호흡 가빠지고 심장 빨리 뛰는 원리는 내 에너지 레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몸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내 몸을 관리하는 게 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죠. 제가 지한 학생 중거 음식 가이드라인 저거 수면입니다. 수면. 그리고 하나 올바른 신체 활동. 제가 혹시 조깅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조깅이 왜 그러냐면 천연 심장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온 김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24살.
자, 220 빼기 24를 하세요.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 곱하기 0.7을 하시면 이제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존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존투 트레이닝.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근육세포나 뭐 여러 가지 세포들에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딱 적절한 라인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산소로 넘어가진 않아. 근데 우리 그 호흡계, 순환계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 이 존투예요. 장비가 비싸거든요. 실제로 최대 심박수 어떤 걸 재려면 우리 막 메디컬 테스트 보면 막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비싸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이제 이미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정해놨어요. 저는 13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존투 구간이. 그래서 저도 은퇴를 했지만 그렇게 매일 신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 플러스 머리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면은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수면을 취해줘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몸의 변화를 대뇌폐질이 인지한다. 근데 그 몸의 변화를 편도체라는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대뇌피질 안에 번연계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가 켜지면 우리의 여기 승모근, 여기 안면근, 교근, 혀 밑근, 미주신경 이런 거.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면 어깨 탁 올라가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척추신경계랑 달라요. 그냥 뇌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올라간 거를 대뇌피질이 인지해서 불안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이 편도체가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 왜냐면 얘가 켜지면 여기가 올라가. 깜짝 놀라고 미주신경 장 뒤틀려서 소화 잘 안 돼요. 장 꼬인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장이 많이 예민해서 감기인 날 좀 많이 설사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 한 11년, 12년 동안 스메타를 진짜 달고 살았거든요. 어딜 병원 가나 다 직업병이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 그냥 하니까 진짜 귀신같이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이 편도체 안정화. 수면을 왜 얘기하냐? 수면을 5시간만 하루만 자잖아요. 이 편도체가 거의 60% 정도 더 활성화가 돼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줄이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음식은 여기 가이드라인 여기 있어요. 이거를 설탕, 밀가루, 나쁜 지방, 튀김 이 4가지만 먹지 않더라도 컨디션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 아셔야 될 건 이게 제일 지키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걸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3개월 동안 이걸 안 먹는다? 이게 지키기 제일 힘든데 효과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또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한 학생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기준이에요, 이거는. 저는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8시에 자요. 설명하면 좀 긴데,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들, 그거 이제 이렇게 자요. 그럼 이제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이제 우리 활동에 이로운 물질들이 잘 분비될 수 있는 루틴들을 하는데 공복에 중탕의 레몬즙도 있을 거고 콜드 샤워도 있을 거고 명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지한 학생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프면 굳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 레몬즙을 빼고 그냥 중탕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잘 때 수분이 빠지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또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슈팅 훈련 개를 하는데 5시에 할 때랑 6시에 할 때랑 7시에 할 때랑 골대로 들어가는 게 달라. 그럼 능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률이 다른 시간을 찾는 것도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생산성 있는 게 언제냐. 저는 5시 반부터 8시 반. 머리가 제일 좋을 때가 그때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좀 창의적이고, 여기 업무에다가 내가 좀 창의적이고, 좀 더 이렇게 능동성 있고, 아니면 좀 생산적인 업무들을 몇 대 끼워 넣어요. 제일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때는 한 3, 4시? 제가 만약에 기본적인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난이도가 떨어지는 일들, 그때는 이걸 끼워 넣어요. 아니면 쉬던지 그냥. 그러면 생산성이 그냥 내가 총명할 때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도 높더라. 제가 이러한 원리를 제가 B급 지도자 교육 때 했었거든요. 둘리랑 희동이었나? 그 슈팅. 맞아요. 그것도 봤어. 지한 학생이 총명한 시간을 한번 경험해보게 되면 진심으로 이런 맥주나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꼴도 보기 싫어져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혹시 뭐 질문들이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게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정에 나갈 때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까요? 행동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를 돼야 될 거. 이거는요. 이게 또 뭐랑 연관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정체성에서 이 내 목표가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 중에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한 학생이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한 학생은 남자라는 정체성을 본인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은요, 지한 학생의 환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한 학생이 만나는 사람, 지한 학생이 보는 거, 뭐 학습하는 거,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러한 환경들이 우선순위는 신념에서 나오거든요. 뭐 맥주를 마신다, 뭐 클럽을 간다, 뭐 논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잖아요.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로 한다, 막 강한 정신력으로 한다. 한두 번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장기적인 거잖아, 장기적인 거. 이 장기적인 건요, 내가 이걸 의지로 안 돼. 내가 배가 겁나 고파요. 배가 겁나 고픈데 그거 의지로 끊는 거 한두 번,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다 그거죠. 이 우선순위는 아마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예요. 목표와 그 본인의 정체성이 명확하면은.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혹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우선은 그거니까.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한 학생이 다 적으세요. 저는요, 제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싹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뭐 가족, 뭐 선한 영향력, 그다음 뭐 성장, 뭐 외모도 있을 수, 뭐 글쓰기, 뭐 가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우선순위를 다 적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싹 적어봐, 가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싹 리스팅을 해보면 내가 스케줄을 짤 때 연관성을 지어보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관과 맥주 마시는 게 연관성이 있어? 그럼 가는 거야. 연관성이 없으면 안 가요. 그러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딱딱딱 계산이 돼야 되잖아. 내가 친구한테 어떤 약속을 제안받았어. 근데 약속 제안이 내가 추구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야. 그건 솔직히 가볼만 하지. 근데 뭐 얼토당토한 거야. 그럼 바로 그냥 거절이 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인간관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죠. 자기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인간관계예요. 그거를 만약에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떠나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살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생일이 언제예요? 저 6월달. 6월달이에요? 네. 요즘에는 카톡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네. 6월달에.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뭐 20년, 21년 아. 이거를 다 리스팅을 해봐요, 저는.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근데 연락 오는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요,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축구인, 이때부터 뭐 약간 뭐 다른 분야, 네. 다른 분야,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네. 내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면 성장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은 용기라는 말이 저는 공감을 100% 합니다. 아까 말했죠? 그 목표가 계속 바뀌는 이유도 내가 만나는 환경이 바뀌면 나의 신념도 바뀌고 나의 목표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제 우선순위는 어쨌든 대학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추가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 하는 공부 시간도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네. 그 외적인 시간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고 대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이 추가 학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죄책감 없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우리 지한 학생이 정확한 포인트를 찝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많거든요. 일 별로 못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아우 집 생각하고 집에서 여기 생각하거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분간이 안 되고 계속 연동되고 계속 그래서 성과는 안 나오면서 피곤하게 방금처럼 놀 때도 내가 우선순위가 명확하니까 내가 정확한 신념과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노는 것도 그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노는 거에서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어. 근데 그전에는 놀면서도 공부를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오케이 그거 중요한데 이렇게 리스팅을 하고 세부적으로 짜는 게 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